네, 안녕하세요. 박세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발전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발전해서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산이 바로 저는 국가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같이 한번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나 이웃 나라들도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 노선을 전환해서 핵을 포기하고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합리적인 대화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인 합의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체제 실패로 가고, 체제 실패가 급변으로 나타날 것이고, 급변으로 나타나서 북한이 내부에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북한을 어떤 의미에서 안정화시키는,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 주도로 이제 통일을 끌고 가는 걸 우리가 흡수통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흡수통일 단계에 들어가면 북한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냐입니다. 우선 이제 쌀과 의약품과 기타 기초 소비재들 갖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한테 그걸 나눠드리면서 우선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량을 드려도 그 안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면은 식량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폭동과 약탈을 진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슈라는 게, 북한에 지금 핵과 미사일이 있는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걸 해체 작업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예컨대 한 20만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 수용소가 있는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혼란기가 되면은 내가 생각에는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나중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학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보호할 거냐, 그런 분들. 일부는 그러면서도 이제 북쪽으로,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탈북자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작업은 하면 이게 이제 시급한 작업입니다. 북한의 안정화. 우리가 올라가서 북한을 일단 안정화시킨 다음은 북한 안에 거기다 특별 행정구역을 이제 선포하고 거기에 지방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지방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내가 보기엔 남북 간의 교류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가족 방문이라는 건 이건 다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확 문을 3%를 갑자기 터놓고서 자유왕래한다 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경제는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가난한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이점을 북한 동포들이 잘 활용해서 거기서 부자도 나오고 기술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도록 해줘야지, 그냥 가난한데 남한에서 모두 올라와서 큰 사업가, 큰 사업하면 금방 좋을 것 같지만 북한 우리 동포는 다 노동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북한 나름의 발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려면 남북 관계를 당분간 분리 관리하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급변사태로 들어갈 때 초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개입의 경우가 등장할 적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중국이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우리가 풀겠다. 이건 우리 민족의 민족 자결의 문제다.
외국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외교적 노력 후에 통일 후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필요성 자체를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통일 후에 한반도를 어떤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게 중국, 미국, 일본 이웃 나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인지시켜서 통일된 한국은 이렇게 잘 발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호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컨대 중국이 고민하는 혹은 또 걱정하는 건 문제 중에서 통일 후에 미군이 북한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냐. 38선이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에서 미국과 중국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돼도 미군은 남쪽에만 있을 것입니다. 북쪽에 안 갑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설득해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하여금 불필요하게 개입할 필요를 줄여주고, 이런 노력들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충분히 국민도 해야 되고 정부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은 준비가 국민 눈에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얼마 전에 평통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의 88%인가가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고 89%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외국 전문가들 조금 그 점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 코멘트들이 외국 전문가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죠. 우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 구체적인 의미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일단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너무나 많은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한다는 게 대단히 이거 자체가 비인간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부가, 특히 북한 정부가 좀 통 크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호 방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직접 가서 방문할 수도 있고,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같이 제사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도저히 이 부분이 아직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말이죠. 통일 전에도 서독이 동독을 많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도 그 조건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상호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 문제로 탄압받고 있는 정치범들의 석방입니다. 그래서 서독은 동독을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하면서도 뭐 했느냐? 동독에서 34,000명의 정치범을 데리고 왔어요. 서독으로. 그리고 가족의 상호 방문을, 한쪽에서 예를 들어 집안에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또 서로 상대방의 테레비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변화를 수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햇볕 정책의 문제였다고 난 봅니다. 북한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는 건 좋으나 도와준 다음에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한 10년간 8조를 도와줬는데 8조 원 정도를. 그런데 북송,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한 어부들 있잖아요. 북한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질 못했습니다.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죠. 이산가족 자신들의 고통을 풀고, 이것도 무슨 평양에서 가족의 동네에 가서 만나면은 그 동네 사람도 알고 해서 동네 분들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 호텔에 산속에 들어가서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는 분리돼 가지고 격리돼서 만나니까 북한 사회는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뽑을 때도 자기들 편한 사람만 뽑지,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또 안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부분적인 현상이고, 그게 어떤 정말 남북 화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명분은 있지만은 실제로 큰 남북 화해라든가 동포들의 고통을,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준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계속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난 좀 더 대담하게 서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